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특별대담 진행을 맡은 오건우입니다. MBC 경남 포커스인에서는 민선 7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주부터 특별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세 분의 국회의원과 함께 민선 7기 1주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경남의 주요 현안과 내년 총선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을 맡고 계신 민홍철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해시 갑 출신 민홍철 의원입니다. 예. 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위원장을 맡고 계신 윤영석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산 갑구 출신의 윤영석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을 맡고 계신 여영국 국회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여영국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민선 7기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경남의 현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고 내년 총선에 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주로 주중에는 국회에 계시고 주말에는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지역구에서 주민들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나누고 많이 듣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예, 뭐 여전히 금기원래라고 합니다. 사실 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인데요. 금요일 날 지역구에 왔다가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국회 가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데요. 요즘 지역구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 뵈면 사실 뭐 요즘 경제가 어렵다. 어떻게 경제를 좀 살리는 방안을 빨리 강구해라. 이런 말씀이 많이 계십니다. 솔직히 그걸 다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여당의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그 주민 여러분들의 또 도민 여러분들의 그 경제 살리라는 이런 어떤 여망을 정말 반영을 할까 이런 참 고민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또 이제 또 지역의 현안 또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두루두루 하고요. 특히 또 총선이 한 10개월여 남아 있으니까 또 내년 선거 얘기도 또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많은 지역 주민들을 만나 뵙고 지역 현안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 현안, 그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윤영석 의원님은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나누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그 민생이 너무나 힘듭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만은 2년 만에 OECD 최상위권이었던 한국 경제가 지금 최하위권으로 지금 나락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창원이 원전 산업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산업인데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직격탄을 지금 우리 경남 경제가 맞고 있는 것입니다. 창원 산단에 있는 그 두산중공업과 또 285개 협력업체들이 이러한 탈원전 정책에 그러한 피해를 받아서 많은 실업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또한 이런 기업들의 지금 어떤 그 매출 규모라든지 이런 수주액 이런 게 상당히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만 하더라도 지금 2년 전에 비해서 한 3조 원 이상으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창원 산단의 2,800개 기업 전체적으로 지난 2018년 1분기 대비해서 2019년 1분기에 생산액이 약 한 30%가 감소를 했습니다. 더구나 수출액은 41%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경남 경제가 2018년도에 전국에서 꼴찌 1.5% 성장을 하는 그러한 극심한 지금 저성장을 지금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업자도 우리 경남 지역에서 전년 대비해서 약 한 2만 5천 명이 더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이제 사실
매주 한 3차례 이상, 한 달로 치면 한 12번 이상 지금 국회와 지역구를 오가면서 지금 그 경남 지역을 오가면서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재래시장에 가보거나 또 마트에 가보거나, 참 재래시장에 가면 우리 상인들이 정말 장사가 안 돼서 죽을 지경이다. 또 마트에 가보면 우리 도민들, 우리 시민들이 물가가 너무 올랐다, 일자리가 없다, 우리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런 좀 고통이 너무나 큰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경제 불황이 국제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 이념 정책으로 해서 탈원전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이러한 잘못된 경제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러한 급격한 경제 저성장 기조가 지금 온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반성을 하지 않고, 또한 우리 경남 지역의 김경수 지사도 전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으로 어떤 경남도민의 어떤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데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지금 신공항 문제라든지 이런 정치적 이슈에 매몰되어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제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경남 김경수 지사가 우리 경남도민들의, 또 우리 경남 지역의 민생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해주길 바라고,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위원장으로서 더욱더 우리 경남 지역 발전과 도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말씀 들으니까 경제가 화두라는 데 대해서는 일치하는데 진단과 처방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양영국 의원님, 국회와 지역구 활동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이제 윤영석 우리 의원님이나 자유한국당 이를 보면서 참 오랜만에 야당 생활을 하니까 참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느낌을 좀 드리고요. 저희는 지금 정의당이 전국 동시 그 당직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부터 우리 도당위원장, 또 지역 당원협의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좀 요 일에 저도 현직 도당위원장이기 때문에 제 임기가 이제 7월 12일까지입니다. 이번 방송 끝나고 나면 며칠 있다가 바로 임기가 끝나는데, 도당위원장으로서 그 선거 관리에 좀 전념을 좀 하고 있고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를 여전히 오가면서 지역민도 만나고 쭉 하고 있는데, 지역민들 100사람 만나면 100가지 민원이 있고 100가지 의견이 다 있습니다. 주된 것은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여전히 좀 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그 인상 사회 정책이나 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런 분배 정책, 또 탈원전이라는 이런 정책들이 다 선한 정책,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이 지금 현재는 워낙 그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마치 어떤 문제가 생긴 것처럼 뭐 이렇게 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이런 정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촘촘한 정책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 예를 들면은 소득주도 성장만 하더라도 그 최저임금하고 소득주도 성장하고는 별 관계없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정도의 임금은 받아야 된다는 게 최저임금 법적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그하고는 별개로 소득주도 성장은 오히려 재벌에게 집중되었던 이 부의 집중을 좀 밑에까지 쭉 나눌 수 있는 이런 경제 정책이 좀 경제 민주화 정책이 좀 촘촘하게 또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개혁적 과제들이 제대로 안 됨으로 해서 나타나는 어려움도 상당히 있고, 또 원천적으로는 이 세계 경기가 워낙 불황이다 보니까 그 여파가 상당히 크다, 이런 말씀들 드리면서 의견들 교환을 좀 많이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주되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17번 국회 보이콧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들을 참 많이 좀 하고 있는 좀 그런 좀 상황이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영국 당신은 국회의원 임기 마칠 때 그 유권자들한테 박수 받는 정치를 해라,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참 정치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네. 예, 이번 그 경제를 이념으로 바라보는 것도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탈원전의 문제가 과연 이념의 문제냐? 자유한국당에서는 여러 가지 민생을 말하면서도 정쟁을 말하고요, 또 경제를 말하면서도 이념을 말하는 이 자체가
현재 국제적으로나 우리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어떤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과연. 탈원전의 문제도 사실 에너지 전환의 정책의 문제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또 당장 탈원전도 60년 후의 문제입니다. 사실 현재 지금 건설하고 있는 원전도 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문제가 과연 우리 경제의 어렵게 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냐, 그것도 한번 구조적으로 한번 전문가들도 판단을 하고 있듯이 그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우리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야의 어떤 자세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두 분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소득주도 성장을 관련해서 최저임금이 그동안에 이제 수십 년 동안에 매년 인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년 동안에 30%를 급격하게 인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는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은 사실상 이러한 그 급격한 임금 인상 요인을 소화할 만한 그런 임금 지불 능력이 상당히 취약한 그런 업종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2년 동안에 30%의 급격한 임금 인상을 하다 보니까 주름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이 취약한 근로자 계층과 취약한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간의 어떤 대립과 갈등 구조만 초래한 것입니다. 또한 탈원전 문제가 지금 60년 후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대한민국의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이었던 원전 산업이 지금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경남 지역에 있는 두산중공업이나 285개 그 원전 협력업체들이 다 지금 직격탄을 맞아서 도산 위기에 있고, 또한 카이스트나 이런 그 한양대 같은 중요한 그런 어떤 이런 원전에 관한 그런 어떤 학생들이 지금 아예 뭐 지원을 기피하고 있고, 박사과정에는 아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전 산업의 어떤 생태계가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마치 60년 후에 벌어질 얘기처럼 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어떤 그 현실을 잘 모르는 말씀이라고 지금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두 가지 말씀 짧게 좀 해주시죠. 드리면은 최저임금 문제 말씀하셨는데 2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상위 10%가 가져가는 부의 총 크기가 약 29%였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상위 10%가 가져가는 부의 총 크기가 약 48%가 됩니다. 이런 그 소득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최저임금 문제나 이런 것도 이제 정책적으로 사회 정책으로 입안이 되고, 또 소득주도 성장 이런 게 됐는데, 여전히 상위에 집중되어 있는 이 부를 경제 활동을 해서 그 열매를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이게 상위에만 가져가고 같이 나누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우리나라 경제 체질, 너무 갑 중심에 이 경제 체질을 바꿔야만 된다. 이래야 이게 제대로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지. 이 정책이 제대로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이 마치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탈원전 정책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탈원전 정책은 우리가 누구나 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전이 사고가 한 번 났을 때 얼마나 큰 피해가 오는지 우리는 일본이나 과거에 러시아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탈원전 정책은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장 이제 그거로 인해서 경영의 어려움, 우리 또 노동자들 고용의 어려움, 뭐 이런 게 닥치니까 탈원전 정책을 마치 폐기하라는 것처럼 하는데, 저는 정부가 이참에 좀 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 뭐 예를 들면은 해상풍력이라든지 또 가스 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좀 대체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통해서 이런 경영의 어려움과 노동자들의 고용의 문제를 함께 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여의도 정치 관점에서 얘기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토론이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남 현안 문제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경남 현안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김해 신공항 문제입니다. 얼마 전 부울경 자치단체장들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만나서 동남권 신공항으로 김해 신공항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국무총리실 재검토를
받아보고 그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구 경북의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결국 지역 간의 또 다른 갈등으로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신공항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민홍철 의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이 신공항 문제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한 15년 이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책 과제입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동남권의 관문공항으로서의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박근혜 정부 때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현재 부울경, 그다음에 대구 경북의 5개 광역단체장의 합의로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해서 번복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논리로 대구 경북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정책은 100년을 내다보고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도 그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부울경 신공항 그 검증단에서 초기에 같이 활동을 하고 들여다봤습니다만은 김해공항의 확장의 문제, 이 문제는 내용적으로도 과연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도 지금 충족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확장성도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계획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 미래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런 결론을 부울경 검증단에서 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국토부에서 이것을 번복하지 못하니 더 상위 기관인 국무총리실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봐 달라, 이렇게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미 언론에서도 많은 내용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활주로 길이가 3,200m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유럽 노선이나 미준 노선을 운항할 수 없는 그런 활주로 길이고, 현재 국토부도 그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권에 있는 화물이 제대로 수송이 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수요를 2050년에 원래는 3,200만 명으로 잡았는데요. 다시 KDI가 검증을 한 결과 2,60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축소됐죠. 그리고 확장성도 지금 이제 그때 수요가 늘어나면은 더 이상 김해 현재 공항의 부지가 좁기 때문에 한 150만 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확장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또 그 주민들의 수용성이라고 봅니다. 부산 북구 강서구와 김해 지역의 주민들은 소음에 노출돼 있어서 사회적인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그리고 김해 비행장은 그 군사 비행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방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전 협의가 없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상당히 미비점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의 어떤 지역적 갈등을 해소한다는 명분 또는 정치적인 어떤 목적으로 밀양과 가덕도가 검토되던 중에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김해공항의 확장으로 결정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의 동남권의 관문공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윤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신공항 문제는 지난 16년 동안 가장 중요한 국책 사업으로서 많은 국민들의 어떤 논란, 그리고 지역 간의 어떤 갈등 속에서 이제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에 결국은 김해 신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김경수 경남지사 또 오거돈 부산시장 그리고 송철호 울산시장 부울경의 이 광역단체장 민주당 소속의 광역단체장 세 분이 총선을 불과 1년 앞두고 지금 정치적인 그런 쟁점으로 이것을 국민적인 논란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신공항 문제는 사실 객관적으로 그리고 우리 동남권 지역의 앞으로 발전과 국가 100년 대계 차원에서 이걸 봐야 됩니다. 과연 어디에 신공항이 입지하는 것이 특히 우리 경남 지역 입장에서는 경남 지역의 어떤 발전에 가장 어떤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심각히 숙고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신공항이 들어오게 되면은 신공항 자체의 어떤 건설뿐만 아니고 신공항과 다른 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철도, 고속도로, 각종 사회 기반 시설 대규모로 투자돼야 하고 또한 신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항공 정비 산업, 물류 산업, 유통 산업과 같은 수많은 그 어떤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육성할 수 있고 또 수많은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남 지역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이 신공항이 경남 지역에 들어오는 것이 저는 최선의 어떤 성과를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김해 지역이나 부산 북구 지역의 일부 그런 그 시민들이 어떤 소음 문제 때문에 반발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남 전체적으로 볼 때 과연 어디에 입지하는 것이 좋은가 할 때는 저 생각으로는 김해 지역 지금 어떤 신공항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에 그 활주로가 짧다면은 그걸 좀 더 길게 설계를 하더라도 김해 신공항을 확장하고자 하는 현재 결정된 그런 대안 또는 당초에 어떤 우리가 아주 유력한 그런 대안으로 거론되었던 밀양 하남읍 일대에 그러한 어떤 광활한 어떤 부지를 활용해서 신공항을 한다면은 우리 경남 지역의 어떤 어려운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앞으로 경남 지역이 어떤 동남권의 어떤 중추 지역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김경수 지사나 또 오거돈 부산시장이나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금 정치적 이슈로 제기를 해서 몰아가고 있는 그런 방향은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또 저도 그런 의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는데 왜 경남지사가 그렇게 앞장서서 다른 현안을 다 제껴놓고 경남 지역의 어떤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려야 할 이런 경남지사가 왜 이러한 일에 몰두를 하고 앞장서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경남지사는 경남도민들이 뽑아놨으면은 경남도민들의 그런 어떤 요청에 맞는 그러한 도정을 펼쳐야 합니다. 또한 경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일에 앞장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신공항 문제는 지금 지금 민주당이 지금 집권을 하고 있고 또 민주당 불링의 지금 광역단체장들이 들고 일러가지고 이것을 이제 완전히 번복을 지금 시켜서 총리실로 이제 이관을 지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빨리 이것을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김해 신공항도 착공을 앞으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결국은 동남권 지역에 필요한 신공항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도 국가적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전 국민적인 그런 갈등과 분열 속에서 이것이 미궁으로 빠질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불필요하게 이 불경 지역의 광역단체장들이 정쟁을 유발하지 마시고 이제는 총리실을 맡겼으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익을 위해서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금 마치 내륙 지역에는 관문공항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관문공항들, 예를 들면 영국의 히드로 공항, 또 미국의 시카고 오헤이 공항,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 파리의 드골 공항 모두 내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본의 나리타 공항마저도
해안에서 약 한 20km 내륙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륙에 이러한 관문공항을 설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여영국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참 예민한 문제고 해서 뭐 어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입장 내기가 참 부담스러운 그런 사실 주제입니다. 아까 이제 쭉 뭐 말씀 다들 하셨다시피 이 문제는 2006년 그 참여정부 시절부터 쭉 끌어오다가 2016년도 박근혜 정부 때 지금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는데 우선 그렇게 해놓고 쭉 보니까 이제 시민들의 안전 문제가 당장 걸립니다. 소음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그리고 이제 이게 24시간 공항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뭐 안전 문제도 있고 소음 문제, 그리고 이제 군사 공항이 같이 있다 보니까 막 그런 점에서 이게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좀 의혹 제기가 참 많이 되고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는 점에서는 이왕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들려면은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드는 게 좀 맞다. 이런 좀 생각이. 과연 그게 현재 김해 공항은 그게 부적합한가? 이런 문제를 좀 더 세밀하게, 좀 신중하게 좀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지방의원 할 때부터 계속 제기돼 왔던 문제고 저도 언론에서 몇 번 이 주제를 가지고 다뤘던 좀 경험이 좀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이제 총리실로 그 판단 여부가 좀 들어가 있는데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또 이 대구 경북 지역과 또 새로운 갈등 국면에 좀 접어들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만큼은 정말 신중하게 좀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조금 넘어가서 대우조선해양 문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노조에서도 많이 반발을 하고 있고 경쟁국의 기업결합 심사도 남아 있어서 앞으로 과제들이 산 넘어 산으로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민 의원님께서는? 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민간 부문에서 아마 다 그 필요성이 있다 해서 아마 합병 결의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노조 차원에서는 이제 상당히 그렇게 되면은 그 고용의 승계라든지 협력사의 어떤 지속적인 어떤 협력 그 조달 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이제 아마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도 동의는 합니다. 우리 조선사의 대형 3사 가지고 과연 그 조선의 구조를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데는 많은 전문가들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물적 합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 조선업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그런 구조 속에서 그 조선업에 종사하는 우리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어떤 고용 승계나 이 경남 지역의 경제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또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대우조선이 현대중공업과 합병이 되더라도 대우조선으로서의 특수한 선박의 어떤 건조 분야를 아마 특화하든지 분리해서 현재 대우조선에 근무하고 있는 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는 최대한 보장을 해야 되고 또 협력업체도 특히 경남 지역에 있는 협력업체의 그동안의 그 관계도 유지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경남도에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윤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대우조선해양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경남 지역에서 이제 이 조선 산업이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전체 어떤 생산 규모에서도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특히 고용 부분에서도 많은 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이 아주 이제 그야말로 그 선박 수주가 많았을 때는 직접 고용이 약 한 2만 명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인원도 약 한 3만 5천 명까지 갔었습니다. 거의 뭐 우리 경남 지역의
한 5만 명 내지 6만 명이 이러한 그 조선업에 종사할 정도로 상당한 그 고용 포션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제 세계적인 지금 조선업의 불황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합병을 하면은 전 세계 선박 수주 물량의 한 20%를 점유할 수 있는 세계 최1위의 그런 대형 조선소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히 노조의 반발도 있고 또한 협력 회사들의 애로사항도 있고 또한 한국의 초대형 선박회사가 생기는 데서 전 세계적인 어떤 경쟁 업체들도 상당히 지금 주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합병 과정이 상당히 지난한 지금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에서도 이것을 반대하고 있고 또한 대우조선해양 노조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합병이 될 경우에 지금 세계적인 선박 경기가 뭐 아주 지금 호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대량 실업의 그런 발생 우려가 있다고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협력회사들, 특히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협력회사들은 주로 우리 거제와 경남 지역에 다 지금 산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회사들이 과연 현대중공업이 합병을 했을 경우에 과연 그러한 협력회사들이 계속적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납품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러한 실질적인 지금 애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나 우리 정부가 마땅한 지금 대안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뭐 EU나 지금 일본 또 중국 등의 어떤 이 경쟁국들에서 두 이 대형 조선소가 합병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 결합에 대해서도 많은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지금 문제를 삼을 그런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러한 부분을 정부가 뭐 뒷짐을 지고 있다든지 우리 경남도가 그냥 뒷짐을 지고 방치를 해놓으면은 결국은 두 대형 조선소의 그런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지금 위기 의식이 상당히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그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또한 우리 경남 지역에 있는 협력 회사들의 그러한 그 판로를 계속적으로 보장을 하면서 뭔가 대우조선해양이 정상적으로 뭔가 운영되고 앞으로 더욱더 생산 매출이 수주가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경남도와 또 정부의 그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네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여영국 의원님도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 대우조선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합병 문제는 우리 조선 산업의 발전에 과연 맞는가? 또 대우조선 매각이 우리 경남의 경제에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또 우리 노동자들의 고용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좀 잘 살펴봐야 된다는 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동안 쭉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참 수없는 노동자들이 그 조선소에서 참 죽어나가고 참 그분들이 조선소를 지켜왔습니다. 힘들 때는 정말 임금도 삭감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려왔는데 그런 당사자들에게는 이런 방구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이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그 노동자들이나 지역사회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당사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 우려점들을 해소해 나가야 된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냥 정부에서 세계 1, 2위 조선소를 지금 합병을 좀 하는데 이게 이제 해외 시장 나가면은 국내에 있는 조선소들이 막 저가 수주, 출혈 경쟁을 하니까 이것을 막고 뭔가 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걸 추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것을 위해서 이게 합병이라는 방법밖에 없는가 하는 점도 지금이라도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세계 1, 2위 시장을 이렇게 합치게 되면 그 기업을 합치게 되면은 이제 독점 문제가 걸립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기업 결합 심사 과정에서 이게 독점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이 세계 시장에서 LNG 선을 수주하는 점유율이 약 56% 됩니다. 이미 과반수를 넘어서 독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정부가 이 해외 시장에서 해외에서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50% 이하로 아마 낮추어서 아마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이 두 회사의 합병이 오히려 수주 물량을 더 감소시키는 그래서 오히려 국내 경기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으로 작용될 우려는 없는지도 좀 세심하게 좀 좀 봐야 되고 특히 이제 우리
쭉 앞에 나왔지만 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부산, 경남 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기자재 업체, 협력업체의 생태계, 그러니까 온전하게 좀 보존되는 방향으로 뭔가 조선산업의 산업구조 재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원천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고 네.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고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것 같은데요. 지금 정당별로는 뭐 내부적으로 아마 총선에 대한 나름대로 준비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민홍철 의원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제 19대 때는 경남과 부산까지 해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 저 한 명뿐이었습니다. 경남에. 근데 20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저희들에게도 이제 표를 주셔가지고 경남에서 이제 3사람을 당선시켜 주셨고요. 부산에서는 이제 5명을 당선시켜 주셨는데 상당히 아주 변화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이제는 그동안의 3당 합당 이후에 경남의 일당 독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민들께서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때도 이제 그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도지사까지도 이제 민주당 지방 권력으로 교체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내년이 어떻게 그러면은 할 것이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어떤 안착 그리고 김경수 도정의 새로운 경남으로서의 거듭날 수 있는 뒷받침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도민 여러분들께 더불어민주당은 다가갈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은 정말 이 지역에 정말 지역에 밀착되고 지역의 경제나 이 사회 또는 행정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인재를 많이 도민 여러분들께 선보여서 이제는 정말 자유한국당의 일당 독점을 이렇게 깰 수 있는 인물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후보자를 많이 지금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들은 이 경남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현재 도당 차원에서의 정책 자문단 교수님들 또 전문가들을 참여하에 지금 정책을 지금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격적인 총선 국면이 되면은 그런 정책을 도민 여러분들께 이제 선보이고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의 내년 총선 기점으로 해서 한 2년 이제 남는 기간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그 새로운 어떤 그 완성 또는 뒷받침을 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윤영숙 의원님, 좀 자유한국당은 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문재인 정부 2년 만에 한국 경제가 OECD 최상위권에서 지금 최하위권으로 지금 경제가 파국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민생이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많은 그런 국민적인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런 견제 심리와 또 심판 분위기가 상당히 지금 작동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총선을 지금 불과 10개월밖에 안 남겨놓고 갑자기 지금 총선의 그런 근본적인 원칙과 룰을 정하는 선거법을 지금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총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원칙과 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75명, 4분의 1을 비례대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비례대표는 국민들이 직접 뽑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한국 정치의 현실상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정의당이든 그야말로 그 정당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비례대표를 지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국민의 대표가 뽑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입니까? 이러한 비례대표는 사실상 그러한 본질적인 기능을 대통령제 하에서 했던 비례대표는 상당히 이게 제도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측면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무리하게 민주당과 정의당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결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선거법을 무리하게 바꾸는 것은 정말 이거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지금 패스트트랙의 이 선거법을 또 공수처법을 같이 결합을 해서 지금 강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이것을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불과 2년 만에 지금 이번 1분기에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실업 숫자가 IMF 이후 최악의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고용률이 일부 올라가 있는 것은 그동안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계속 상승 추세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어떤 국민 누구에게 좀 물어봐도 민생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이 극심한 그런 상황을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 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훨씬 더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도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자유한국당이 잘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을 견제하고 문재인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다음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를 심판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그러한 20년 집권, 100년 집권을 하겠다는 이러한 장기 집권 음모를 우리가 국민들께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국민들께서 또 우리 경남도민들께서 우리 경남 지역에서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압승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더 깊게 또한 더 넓게 혁신하겠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고 경제를 다시 한번 더 도약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당, 또한 국민을 위한 안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 믿어주실 거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뭐 선거운동을 벌써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예, 여영국 의원님께서는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 정치의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비롯한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 과제는 오랜 국민들의 수건 과제이기도 좀 합니다. 국민들의 뜻이 온전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독일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고 갈등도 덜한 그런 좀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자유한국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이번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거기에 대해 비판을 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국민의 이익에 기반하고 있다기보다도 자유한국당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아주 협소한 사고에 젖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점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 계속 존재하는 이상에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 정치, 사회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사사건건 발목 잡고 이러기 때문에 좀 그런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저희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한 정치개혁을 통해서 21대 총선에서 제1야당으로 도약하겠다. 또 독자적인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 이런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지금 착착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토대를 통해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경제정책에서는 오히려 노동정책이 뒷걸음질 치고 또 재벌정책으로 좀 회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의당이 더 큰 힘을 가질 때 더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한 민생을 위한 온전한 개혁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이제는 정의당이 제1야당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국민들이 해주실 거다. 네.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2주에 걸쳐서 많은 말씀 나눴는데 아마 의원님들은 하신 말씀이 아직도 산적해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철 의원님. 예,
벌써 지금 총선에 사실 그 조기 과열 아닌가 그런 느낌마저 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내년에 총선을 준비하면서 야당은 정부 여당에 대한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뭐 그것도 뭐 겸허히 수용을 할 수는 있죠. 다만 과연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정권 탄핵이죠. 탄핵에 대한 진정한 반성, 국민에 대한 사과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진정한 실정에 대한 반성 위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비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의 정책이라든지 평화가 곧 경제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러한 남북관계의 어떤 평화 속에서 그 경제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우리 더 넓은 선택의 지지를 해 주셔야 더 사회개혁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더 넓은 또 깊은 지지를 호소를 드립니다. 네, 윤영석 의원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참 우리 국민 경제가 어렵고 또 민생이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경남도민들의 삶도 너무나 힘들고 상당히 경제의 어떤 저성장 또 일자리가 사라짐으로써 겪는 그런 고통이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국회가 여야가 국민들의 어떤 믿음을 얻지 못하고 국민들의 어떤 문제 해결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참 큰 책임감을 느끼면서 죄송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우리 국회가 여야 간에 정말 국민의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타협의 정치가 복원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의 의회민주주의와 이러한 대의민주주의가 다시 작동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경남 지역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민주당 또 이런 자유한국당 정의당을 떠나서 서로가 어떤 정파를 떠나서 정말 우리 경남도민들의 어떤 삶과 우리 경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정치권이 뭘 해야 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한다면 충분히 어떤 해답은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두 차례 지난주와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했던 대담이 어떤 정파적인 관점에서 물론 말씀을 드린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하나의 다른 대안의 어떤 그런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함께 뭔가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는 그러한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러한 토론회가 큰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경남도당 자유한국당의 위원장으로서 우리 경남 발전과 경남도민의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초심으로 돌아와서 경남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영국 의원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도민 여러분, 진보 정치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정치 과정에서 내세웠던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보편적 복지가 모든 정당들이 다 차용을 해갔습니다. 그만큼 진보 정치는 대한민국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보 정치가 한국 사회를 책임져야 될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느끼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양당 기득권 정치에 의존해 있습니다. 또 21대 총선에서 이제 9개월도 남지 않은 21대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 심판이냐 또 보수 정치 심판이냐는 낡은 구도로 또 표를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구도 속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동안 우리 삶을 정말 질곡처럼 눌려왔던 남북 분단 체제를 하루빨리 해체하고 더 강력한 평화 정착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말 해도 안 되는 이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강력하게 추동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반드시 이제는 나타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권권 발목 잡는 자유한국당을 대체해서 정의당을 제1야당으로 대체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대한민국 사회는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정의로운 사회로 다가설 수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늘 정의당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2주간에 걸쳐서 세 분과 함께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윤영석 국회의원, 정의당 여영국 국회의원 세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MBC 경남 포커스인에서 민선 7기 출범 1주년을 맞아 마련한 특별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요 단체장들을 직접 초대해서 민선 7기 1주년의 평가와 과제를 세부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